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겠죠? 23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19일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건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당연히 우리의 추석 같은 개념으로 1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1년을 잘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기원이 되는 청교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미국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네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1년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로 감사하면서 드렸던 것을 기원한다. 추수감사절 하면 대충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고 이런 너저런 이야기들을 쭉 펼치면서 청교도가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죠. 그리고 미국 대륙에 당연히 백인들이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화에서 늘 인디언들은 악한 세력이고 백인들이 갈 때면 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처럼 묘사가 돼서 우린 영화를 볼 때마다 기병대가 인디언을 죽이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즐거워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땅은 인디언들의 땅입니다. 인디언이란 말도 사실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고고학적으로는 빙하기 시절에 대륙이 붙어 있었을 때 걸어서, 이 몽골리안들이죠, 이 동양인들이 걸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거기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부르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남미 쪽까지 전체를 그렇게 동양계 계열들의 민족이 넘어가서 정착하고 살았던 땅이죠. 빙하기를 건너왔기 때문에 상당수의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살면서 수많은 그 외침들이 있었고 이민족들과 섞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굉장히 초기에 건너가면서 빙하기를, 더군다나 균이 별로 없는, 세균이 살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 거기를 거쳐서 정착을 하는 바람에 그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페인군이 남미 쪽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인디오들이 몰락한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전염병, 감기 같은 이런 병에 의해서 상당수가 죽어나갔습니다. 그 땅을 강제로 차지한 거예요.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고 갔다가 남미 어디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신대륙,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이라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이 됐느냐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한 주 전임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된 사건이 이와 유사한 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왔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왔던 곡식들, 심었던, 파종했던 모든 작물들은 다 죽었어요.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굉장히 길고 힘들었어요. 이제 그 추위에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심히 지켜봤던 인디언들이 옥수수와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원주민들이 이제 청교도들을 먹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가져온 콩은 모두 죽었으나 저들이 새로운 콩과 칠면조,
터키라고 부르는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는 거죠. 그 기념하면서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근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었다,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했으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할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그런데 그렇게 살려놨더니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건네준 옥수수를 키워서 농사를 짓고 결국은 땅 욕심을 내면서 그 인디언들을 몰살하다시피 죽이면서 신대륙을 차지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죠. 호의를 악의로 갚은 겁니다. 그리고는 추수감사절이래요, 이게. 이게 뭐에 감사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참담한 일이 감사가 될 수 있었냐 하면, 구약에 보면 그렇게 모세가 끌고 나왔다는 그 거짓 떨거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면서, 광야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먹고 때려 부시고 박살을 내고 가면서 그걸 감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의 땅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원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빼앗으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전통이고 유대교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 경전, 구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축복하고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신이 구약에 있는 야훼라는 신이기 때문인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은 유럽 전쟁이 그렇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수 물자만 지원을 했습니다. 초창기 때. 군대는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묵은 땅 싸움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누가 좀 덩치가 커지면 그 주변 땅들을 다 자기네 땅처럼 뺏고 빼앗기던 것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러시아는 대대로 눈맞게 난 이단 같은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지만, 종교가 좀 교단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했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등치가 커지면 러시아를 뺏으려고 해. 나폴레옹도 러시아에 들어갔다 완전히 개박살나고 멸망한 거죠. 러시아만 안 갔더라도 지금은 프랑스가 전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유럽은 그냥 프랑스 하나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욕심내고 들어갔다가 망했어요. 독일도 초창기 전격전이라고 해서 전쟁 기가 막히게 잘 해놓고 러시아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일종의 유럽 사람들 정신병 같은 거예요. 이 프랑스, 독일, 영국 이쪽 애들의 이 선천적인 정신병이 뭐냐면 러시아는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뺏어야 돼. 거기 밀어난 곰탱이 같은 것들이 무식하고 야만인 것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데, 이단들이 살고 있는데 저걸 우리가 뺏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라고 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독일도 러시아를 공격했죠. 소련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마침 소련이 그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스탈린이 주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독일이 소련을 그냥 잡아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소련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군수물자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면서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갑니다. 2차 대전 때. 근데 스탈린이 진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 전쟁에. 어마어마한 남자들을 거기다 갈아놓습니다. 전쟁에다가. 총 한 자루에 3사람, 4사람씩 한 조를 짜가지고 공격해가면서 무수한 숫자의 피를 흘려가면서 방어선을 지키고, 또 히틀러가 잠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모스크바 점령을 앞에 두고 딴짓을 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벌고 겨울이 오고 이러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련이 독일을 압박하면서 유럽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독일이 소련을 먹는 게 아니라 소련이 유럽을 먹게 생겼어요. 그냥 가만두면 그냥 쭉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독일뿐만 아니라 그냥 쭉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소련이 베를린까지, 또 서방 쪽 군대가 연합군들이 베를린에서 만나서 베를린 양쪽을 분할 점거하고 독일은 망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묘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그 홍범도 장군의 뭐 흉상을 철거했나? 어쨌든 간에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맥이 흐르는 게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소련은, 공산주의는 연합군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데올로기 이전이에요. 여기서는 소련과 서방이 손을 잡고 독일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절대 악이고 러시아는 절대 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쟁 영화를 보면 러시아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요새 들어와서 2차 대전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러시아 얘기는 쏙 뺐어. 러시아는 마치 전쟁에 참여 안 한 것처럼, 마치 전쟁은 자기네끼리 서구 애들, 뭐 프랑스, 영국, 미국 얘네들끼리만 모여서 한 것처럼 러시아는 응습적 제청했지만 실제로 2차 대전의 주역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아니었으면 독일이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로 딱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가 들어서면서 서방 측과 동유럽 측, 러시아 세력이 두 개가, 소비에트 연방이 땅 부딪히면서 서로 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적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거기 베를린에서 딱 만나 부딪히면서 서로 야욕을 드러내고, 뭐 폴란드도 침공하고, 소련이 그러면서 공산화를 시키고 체코 공산시키고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또 땅 싸움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거죠. 식민지하고. 식민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착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뭐 자유소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것처럼,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정의심을 전쟁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우슈비츠 사건, 홀로코스트가 알려진 거는 전쟁 말기입니다. 2차 전쟁 굉장히 후기 말기예요. 미군들이 베를린 지역을 점령에 들어가면서 수용소를 찾아내고, 그 수용소부터 비로소 홀로코스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홀로코스트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으면 뭐 소문도 자자가 나고 엄청나게 원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유태인들 잡아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별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럽 전체 자체가. 사실은 그리고 히틀러가 유태인들만 잡아다 죽였냐? 아니에요. 자국 내에 있던 장애인들, 아리아는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우린 장애인들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잡아다가 장애인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피 엄청나게 잡아다 죽였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학살은 독일이 저지른 만행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뻥 튀겨져요. 왜 뻥 튀겨지냐 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여전히 서구 제국주의였죠. 우리가 선이라고 믿고 있고 정의라고 믿고 있던 국가가, 베트남은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고, 알제리도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고, 뭐 또 어디 한 군데 또 이태리가 점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식민지도 있고, 이 여러 식민지들이 여전히 서방이 자기네들 식민지 상태인 거예요. 2차 대전 때 군대를 뽑아다 쓰면서 너희 독립시켜줄게 하는 사탕발림으로 군인으로만 데려갔지, 사실은 전쟁 이후에 그 식민지 지역을 독립시켜줄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서방과 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독립하고자 하는 세력을 소련이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식민지 지역이 공산화된 걸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또 공산화된 지역도 덜어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
제국주의가 여전히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독립전쟁을 했어요. 베트남도 했고, 알제리도 했고, 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도 했고, 뭐, 동남아 지역들이 조금씩 다 전쟁을 치르고 서방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했단 말이에요. 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서방과 대치하다 보니까 군사적 지원을 소련이 해주게 돼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소련과 서방이 부딪혀서 냉전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러시아를 가장 적대적인 적을 만들면서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명분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교롭게도 그때 이스라엘 건국이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방이 지원하는 국가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여전히 서방이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고히 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서 건국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공교롭게도 유태인들이 러시아계 유태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서방의 지원을만 받는 게 당연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러시아 지원까지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서 지금까지 오게 되느냐 하면 기독교 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갈등으로 묶어서 결국은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도 전혀 없지만 그 감사절이라는 의미에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빼앗고 죽이고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 있고 군데군데 세계 국지적인 전쟁에서 뭐냐 하면 서방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수물자를 팔아먹고 언제라도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식민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자기네들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워서 자기네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까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나라를 만들거나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감사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